김무성 대표 사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썬데이 저널이라는 잡지에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관련됐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가 종결됐다가 수사 중이라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따님이 중요한 결단을 하셔가지고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도 받았고 여배우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요,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언론들요, 아무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문제는요, 메이저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고, 그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룬 다음에 맞냐 틀리냐 해서 끝을 보는 것이 제일 깔끔하고 끝나는 방법입니다. 언론들 보도 안 하고요, 비주류 언론들이나 외국에 있는 언론이 보도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또 등장하고요. 근데 검찰은 수사하는 것인지 수사 중인 것인지 끝난 것인지 좀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한번 깔끔하게 매듭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면요, 계속 그냥 뭉게구름만 피해질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박원순 두 분은요, 이제 공세적으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정면 돌파하시는 방법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언론에 의해서 이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띄우고, 본인들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나 답변을 회피하지 말고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 짓는 것이 생산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 추석에 둘러앉으시면 앞으로 추석 이후에 정치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새누리당 전략공천 제로다, 100% 여론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요, 나갈 사람 나가라고 혁신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조경태 의원 만만하죠. 나이도 어리고 뭐 정치적 기반도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을 이번에 아마 이 국회에서 추방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의 사어린데 거기에는 어쨌든 친노나 호남 분들도 좀 많이 계시죠. 근데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지역에서 일부는 돌아서서 조경태 의원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세 번 다 크지 않은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그럼 조경태 의원이 낙선을 하라고, 즉 무소속으로라도 당선되는 길을 막겠다, 이런 어떤 입장일 수도 있는데요. 민심은 정확합니다. 누가 나쁘고 누가 틀리고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실제로 조경태 의원을 저는 도와주는 역할로 작용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두 분이 서로 좀 요즘 공조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정치관계법을 토론한다고 오후 4시에 만났다는데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언론에 거의 나온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서 다시 만난다는데요, 두 분이 요즘 정치적으로 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서로가 정적을 이용해서 적과의 동침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같이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속으로는 내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친박들을 보고 그래 청와대에서 필요한 공천이 몇 개냐 내 해줄게, 이렇게 승부수를 한번 던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청와대에서 우리 30석이 필요하다, 40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라고 보여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이 몇 개를 갖다 우리한테 넘겨라고 한 사람이 마치 공천을 가지고 명분을 흔드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약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겨냥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공개적으로 그래 좋다, 딜하자, 몇 개를 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친박도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뭔가 또 작전을 짜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새정년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갈 거라고 봅니다. 박지원 대표요, 뭐 본인을 겨냥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문재인 대표는 설득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1, 2심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확정된 사람은 공천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박지원 대표를 향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한꺼번에 몰려서 나가는 새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문재인 대표는 이 기회에 한 10%나 15% 잘라내더라도, 탈당을 하더라도 주류만 붙들고 있으면 총선에서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당내에 각기 문제가 생기고 있는 또 만만찮은 타 계파와 싸워야 하는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부분에서 서로 공유해 가면서 상대방의 입지를 좀 들어주는 듯한 모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적당히 오픈 프라이머리나 그 다음에 이 지역별 비례 공천 문제에서 서로 간에 양보할 듯한 의사를 피력하면서 시간을 벌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할 명분이 좀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두 사람을 두고요, 부산 영도에서 서로 붙어라? 저는 이 두 사람은 지금은 순망치 않의 입장에서 서로 당 내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진압하는데 상대를 활용해야 될 그런 서로 간에 5월 동조한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위협했는데요. 미사일 발사가 움직임이 있다. 평북 철산에 있는 발사장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북한의 그 풍계리, 즉 핵실험장이죠. 한경북도. 이 핵실험장에서 이 북측이 실제로 핵실험을 하려는 듯한 정황들이 발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 입구에 차량이나 장비가 세워져 있고 가림막이 설치되고 바닥을 평탄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터널은 무슨 터널이냐?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는 땅 밑으로 터널을 파가지고 그 터널에다가 핵폭탄을 넣어서 핵폭탄의 어떤 성능을 실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풍계리 핵실험 터널 주변에 안 보이던 차량과 장비가 있고 가림막이 설치되고 바닥을 평탄화하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에는 미국은 4대 전략무기, 즉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기, F-22, 랩터라가 불리는 전폭기 등 이런 이 최신 전략무기들을 한국, 오키나와, 괌 등에 집결시켜서 북한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험을 할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 그냥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압박이죠. 유엔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세계 주요 국가 리더들, 흔히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육자회담에 대통령들, 수상들, 수반들이 전부 다 모여서 또 한번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각자 간 또 다자 간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지금 추석 때 전후해서 전 세계의 주요 열강들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북한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에 관계없이 이런 테이블에 자신들이 요구하고 싶은 주장을 올리기 위해서 핵실험을 하겠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라는 협박만으로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추석 경기에서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재래식 시장이 메르스 충격을 이기고 추석을 맞이해서 소비가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 백화점은 매출이 16%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추석 연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화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추석 연휴에요. 싸우지 마시고요. 가족끼리, 친척끼리 싸워봤자, 또 부부끼리 싸워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추석 편안하게 지내시고요. 이 재충전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